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고발된 사건이 아니고 본인이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받은 조사입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줄 알았더니 인적이 드문 야간에 비공개로 받았다? 혹시 뭐 경찰이 특혜라도 준 겁니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비공개 조사는요, 고소인 조사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공갈 미수 혐의, 그러니까 추가로 정상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마치 이런 폭로가 뒤따르겠다라는 것처럼 공갈이 있었다는 취지를 지금 고소를 진행했고요.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비공개로 일단 수사를 받는 게 어찌 보자면 더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번에는 피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고소인 조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비공개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요. 비공개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나래 씨가 추가적으로 언론을 통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만큼 공갈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을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 조사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6시간 동안 무슨 조사를 받았을까 또 궁금한데, 이번 조사는 그러면 매니저들이 본인을 협박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죠. 퇴사 후에 수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이야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해당 매니저들은 1년 3개월 정도 박나래 씨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추가로 이 전년도 박나래 씨 회사의 매출, 그러니까 사실상 박나래 씨 혼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벌어들인 그 수익의 10%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박나래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 매니저들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 가면서 계속해서 박나래 씨와 이 소속사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흘 전에 조사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받고 나온 박나래 씨가 오늘 매니저들을 추가로 고소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횡령 혐의입니다. 전 매니저가 나 몰래 개인 법인을 설립해서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뺀 사실이 확인됐다. 횡령 혐의. 구자영 변호사님, 정말 매니저들과 뭐 끝장이라도 보겠다는 걸까요? 지금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매니저들이 공격하는 포인트였거든요. 전 남자친구 쪽에 급여 명목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 회사의 자료에 대해서 까면 너희들도 걸린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적당선에서 뭐 이제 사건을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제 무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도 이만큼의 카드가 있고 너도 이만큼의 카드가 있으면 지금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건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당사자끼리 합의 보거나 이래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서로 고소나 이런 금전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는 서로 더 이상의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사실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압박하기 위해서 서로 퉁칠 수 있는 카드 형식으로 지금 나도 내놓을 게 많다라면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 뜻대로 딱 그 수위에서 멈추고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서로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측 다 법정 공방 벌이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뭐 매니저들이 따로 법인 차리고 자금 빼돌렸다라면서 횡령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 측에서 먼저 박나래가 횡령했다라고 걸었죠. 박나래 씨가 남자친구와 어머니를
법인에 등록한 뒤에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주장했습니다. 현직 세무사가 보기에도 이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를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죠. 급여라는 거는 실제 근무를 하면서 상시 고용자 노동 제공을 했을 때 급여를 지급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뭐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와서 실제 근무도 안 하셨는데 급여 처리한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고, 또 남자친구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았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치가 될 수도 있었겠죠. 본인을 관리해주고 있는 매니저라든지 스타일리스트라든지 가족 위의 분들이 그 조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쌍방이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변호사님,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아니 전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등록돼서 월급 나간 건 맞는데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은 일을 안 하고 줬다면 이것도 횡령이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회사에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아가려면 근로를 했어야 됩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근로를 했는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박나래 씨의 주장처럼 이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이 근로의 대가, 이 임금이 지불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입증하고 밝히면 끝날 일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사실 목포에 거주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회사 일에 관여를 했는지, 실제로 뭐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외부와 계약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네. 뭐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전 남자친구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나래 씨의 이 업무를 보조했는지 입증하면 됩니다. 그 입증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요, 통화 목록, 그리고 회사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외부 사람들과 미팅을 한다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그 계약을 누가 나서서 체결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힌다면 박나래 씨 쪽이든 아니면 이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전 매니저 쪽이든 사실관계는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